네, 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연금입니다. 파이어족과 연금 부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파이어족의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조기 은퇴라고 하는데 다들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조기 은퇴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돈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들이 전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본질적으로 파이어족이 굉장히 부자로 은퇴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찍 은퇴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적 자립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더 본질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국내에서 얘기되고 있는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조금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제 소개는 앞에서 많이 해주셔서 그냥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애널리스트 생활을 조금 오래 했었고 지금 저희 100세 시대 연구소가 사람들의 은퇴와 노후에 대한 리서치를 하고 있는 곳인데 정말로 열심히 저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보시면 적지 않은 결과물들을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기 은퇴, 파이어족 이렇게 얘기되고 있으니까 이 말이 주는 사람들에 대한 느낌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은퇴, 노후라고 하는 말은 저희 연구소에서 작년에 서베이를 해봤어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라고 했더니 재정적으로 불안하다, 건강에 대해서 걱정된다, 되게 외로울 것 같다, 이런 다소 부정적인 대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했던 서베이는 재작년에 사실 미국에서 행해졌던 서베이를 저희가 인용해서 한번 해봤던 건데 재작년에 미국에서 행해졌던 동일한 서베이의 결과는 사뭇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답과는 많이 달랐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은퇴 노후라고 하면 자유, 즐거움 이런 말들을 먼저 떠올렸다고 하고요. 우리가 먼저 떠올렸던 부정적인 말들은 사실은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었다라는 게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노후가 그다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맞게 되는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소 서베이에서도 나타났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걱정거리를 노후 불안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은퇴 후에 나는 어떤 계층이 될 것 같은가라고 하는 질문에 절반 정도가 하위층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자신 없는 대답들을 합니다. 통계청에서 행했던 조사에서는 노후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100가구 중에 9가구만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야말로 노후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통계청에서 행했던 조사의 내용을 조금 더 보면은요,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은 20대부터 65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은퇴하면 취미 활동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생각을 의사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인 관심사는 노후와 관련된 관심사는 노후 소득 지원, 노후 취업 지원 이렇게 생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후와 관련된 그런 불안 그런 것들이 모든 연령대에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서 노후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주기적인 서베이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얼마를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보다기보다는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있으면 노후가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현재 소득 수준은 어떻습니까? 소득 수준을 물어보게 되면 대략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근무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쌓인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개인연금, 기타 금융자산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은퇴하고 싶은 시점 이런 것까지를 감안을 해서 과연 생각하고 있는 노후 월생활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자금이 충당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했던 서베이에서는 대략 한 1,200명 정도의 응답을 근거로 했는데 평균 나이가 45세였었고요. 은퇴는 59세 정도에 해서 84세까지 살겠다. 기대 수명을 84세 정도로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재무적인 노후 준비가 생각하는 수준의 한 70%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저희가 산술적 계산을 갖게 됐어요. 84세까지만 살겠다라고 한 거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생각들이고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령과 관련된 이 용어 중에 최빈 사망 연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해에 최빈 가장 많이 빈도가 많은 돌아가신 분들이란 의미가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이 돌아가신 분들 나이가 연세가 88세였습니다. 사고사인 경우를 제외하고요. 88년 전에 태어난 분들이 최근 연도에 가장 많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88세가 안 된 분들은 또 이 설문에 응답했던 평균 나이 40대를 전후로 해서 봤을 때는 88세보다도 훨씬 더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84세까지만 살겠다라고 했던 응답은 굉장히 재무 설계 계획을 하는 데는 위험한 응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84세까지만 살겠다라고 하는 응답을 기준으로 해도 재무적 노후 준비가 70% 수준이다라고 하면 그 이후 더 살게 됐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실제로 본인들이 응답하는 것보다도 상황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 대한 생각들,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파이어족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의미가 조금은 한국에서 국내에서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 같다라는 말을 서두에서 드렸는데 실제 미국에서 이 말이 나타났을 때 이 파이어족의 본질적인 의미가 부자로 은퇴한다는 개념은 아니었다는 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부자가 아니라 덜 쓰고 덜 먹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 이른 은퇴보다는 재정적 자립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수입의 70% 이상을 저축을 한다라는 개념이었어요. 좀 뭐 심한 말로 봉급 받으면 저축하고 거지처럼 산다는 거예요. 미래 소비를 위해서 거지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게 파이어족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가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뭐 표현이 좀 속됩니다만은 대박이라도 터뜨려서 엄청나게 부자로 은퇴하는 것, 이렇게 좀 생각들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출을 줄이고 전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파이어족의 본질적인 출발이고 기본적인 원리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얘기를 더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MZ세대 20, 30대 한 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를 하나 했습니다. 조기 은퇴를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66% 대략 한 3분의 2 정도가 예라고 답을 하더군요. 그러면 예라고 답한 사람들의 경우에 몇 살 정도까지 몇 살에 은퇴를 생각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51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기 은퇴를 꿈꾸고 있지 않는 MZ의 경우는 62세까지 일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뭐 저희가 이제 K파이어족이라고 칭했는데 조기 은퇴를 하겠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조기 은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한 11년 정도 먼저 이제 그 은퇴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
지금 뭐 은퇴하고 있는 연령, 보통의 지금 뭐 베이비 부모 X 세대들이 은퇴하고 있는 연령과 비교해도 뭐 굉장히 빨리 은퇴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기대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군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취업을 하면 한 27살 정도부터 일 시작해가지고 51세면 한 25년 정도 일하고 은퇴를 하겠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겠죠. 이 K파이어족에게 저희가 물었어요. 은퇴 자산은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략 한 14억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13억 7천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야, 이게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어느 정도의 그 규모가 되는 돈이냐면, 저희가 이제 중산층을 대상으로 했었던 서베이를 근거로 목표 은퇴 자산, 노후 자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대략 9억 정도를 은퇴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바이오족의 뭐 13억 7천은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돈이죠. 물론 우리 중산층들의 경우에 은퇴 시점을 보통은 이제 59세 정도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51세에 은퇴한다라고 하는 K파이어족보다는 일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뭐 은퇴 자산이 조금은 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거꾸로 K파이어족의 경우는 노후 기간이 워낙 길 수밖에는 없어서 그만큼 은퇴 자산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또 반대로 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뭐 아까 이제 최빈 사망 연령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뭐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모두 다 나는 한 100살까지는 살 거다라는 생각으로 재무적 설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살까지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무 설계를 해서 자산 관리를 했는데 90살에 죽는다. 그러면은 10년치는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죽을 수 있는 거지만, 나는 90살까지만 살 거다라고 하고 재무 설계를 했는데 혹시 100살까지 살게 되면 그 10년이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빵꾸 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소위 요새는 오래 사는 게 위험이라는 말을 동시에 한다는 거죠. 장수 리스크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살까지는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무 설계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본인이 워낙 튼튼하고 건강해서 100살 이상 살면 그거는 뭐 정말 또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는 없죠. 아마 주변에 그 누구 부모님, 누구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상당하셨다라는 얘기 듣고 조문 가보시면 생각외로 90대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고사인 경우는 다르지만은 요새는 뭐 그런 얘기 해요. 50세에 별 문제 없으면 한 70세까지 그냥 가고요. 70세 전후로 문제 없으면 90세까지는 그냥 간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정말로 오래 사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긴 관점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수밖에는 없다. 중산층의 목표 노후 자산은 아까 한 9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에 은퇴 생활비로 대략 한 28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도 한 9억 정도가 필요한 거고요. 우리나라 부자들의 경우는 은퇴 자산으로 22억 정도를 추산해 볼 수가 있어요. 한 달에 한 700만 원 정도를 노후 생활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뭐 중산층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생활비가, 활동성이 좀 줄어들고 생활비가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거를 가정하더라도 뭐 부자들 경우에는 중산층은 9억, 부자들은 22억 정도. 여기서 그 부자들이라고 하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2019년 기준으로 대략 우리나라에 35만 명 정도가 부자다. 아주 초고액 자산가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부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35만 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후 자산이 22억 정도다. 뭐 중산층의 9억과는 사뭇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파이어족이 14억 정도, 13억 7천 정도를 노후 자금으로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사실 제 그 강의의 그 타이틀이 연금 부자라 말입니다.
최근 뉴스 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 리서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반가운 뉴스 중에 하나를 들었는데, 그 기사가 뭐였냐면, 뉴스가 뭐였냐면 젊은 층들의 IRP 개인연금 계좌 개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금 비크를 이용하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요, 깨지 않고 꾸준히 갈 수만 있다라면 복복리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비클이기 때문에 연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사례로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 외벌이의 경우 한번 봐볼게요. 연금 그러면은 3층 연금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및 IRP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봐야 되겠는데,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본인이 그냥 직장생활 열심히 하게 되면 저절로 쌓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찌 보면 크게 신경을 쓰지 덜 써도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연금 부분은 어떤 식으로라도 최대한 본인이 적립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아까 13억 7천을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 하는 경우에도 달성할 수 있을까?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했던 분들이 수령하고 있는 평균 금액이 93만 원인데, 65세부터 100세까지 36년을 수령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령 금액이 대략 한 4억 정도 됩니다. 현재 30대 가구, 지난해 기준으로 30대 가구 월 평균 소득이 530만 원 정도 되는데, 대학 막 졸업하고 남자 기준으로 27세부터 51세까지 25년을 납입을 한다라면 1억 3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700만 원 플러스 추가 납입 가능한 1,100만 원까지 해서 1,800만 원까지를 25년 동안 납입을 하게 되면 4억 5천 정도가 되고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략 한 5억 8천 정도를 납입하게 되는데, 아까 국민연금으로 4억 정도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모자란 부분은 분명히 운영을 해서 늘려야 될 거란 말입니다. 한 4억 정도를 더 늘려야 13억 7천이 가능한데, 사실 4% 정도의 수익률만 가지고도 충분히 25년 동안 4억 이상의 노후 자금을 불릴 수가 있고, MZ세대 K파이어들이 답했던 13억 7천이라고 하는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800만 원씩 저축하는 게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30대 가구 연소득의 28% 정도 되는 셈인데, 앞에서 미국의 파이어족들 경우에는 수입의 70에서 80%를 극단적으로 저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비중의 돈을 적립해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K파이어족이 생각하는 노후 자금이 가능하다는 거죠. 연 4% 수익률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대박을 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꾸준히 4% 정도면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사례도 한번 봐볼게요. 맞벌이의 사례인데 두 사람이 동일하게 은퇴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4억이 아니라 8억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30대 가구 월평균 소득만큼 그대로 적립을 해간다면 1억 3천 적립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을 각각 세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700만 원까지만, 그래서 두 사람이니까 1,400만 원까지만 납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25년 납입했을 때 대략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IRP가 한 5억 정도 쌓이게 되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8억 정도 되니까 사실 굉장히 근접한 돈을 이미 적립을 해갈 수 있는 거고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IRP를 수익률 1.4%만 매년 맞춰갈 수 있다라면 결과적으로 13억 7천만 원 이상의
노후 자금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금을 어떤 식으로 덩어리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을 통한 저축이라고 하는 게 출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례를 한번 더 봐볼까요? 만약에 맞벌이의 경우에 개인연금 IRP를 연간 납입 최대 한도 1인당 700만 원 플러스 1100에서 1800씩 3600까지를 납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을 0%로 놓는다 하더라도 은퇴 자금으로 18억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가장 크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렸던 개인연금입니다. IRP 또는 개인연금이요. 국민연금은 내가 회사만 다니면 뭐 내 급여에서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거고요. 뭐 퇴직연금도 뭐 1년에 한 달치 저절로 적립이 되는 거니까 적립에 대해서는 내가 그 두 가지는 신경을 쓸 필요 없는 거죠. 퇴직연금은 운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은 내가 얼마나 충분히 쌓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거. 그래서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개인연금 또는 IRP 계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복수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개 그 금융기관에 하나씩 놔도 되고요. 나는 이거 중간에 내가 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계좌를 이거 만들어도 돼요? 라고 고민이 되시는 분은 계좌를 여러 개를 만드세요. 여러 개를 만들어서 분산 납입하시다가 정 힘들어서 깨야 되겠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만 해지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된다. 자, 사실 제가 사례 3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례가 개인들에게는 각각 뭐 참조가 될 수는 있어도 그대로 적용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개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뭐 사례를 가지고 참조는 하지만 나에게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또 생각하는 노후 자금의 수준이 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MZ 뭐 평균적으로는 K파이어 평균적으로는 13억 7천을 얘기를 했지만 나는 한 10억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라면 그분의 자금 운용의 목표 수익률은 아까 사례로 드렸던 퍼센테이지보다 더 낮을 수도 있을 거고요.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3억 7천보다는 더 많은 한 18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라면 목표 수익률은 더 높아져야 될 것이고요. 다만 아시는 것처럼 목표 수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에 따르는 투자 손실 위험도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 이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수준의 노후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금액을 산출해 보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나는 내가 적립해 갈 자산을 몇 퍼센트 정도의 목표 수익률로 운영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평균적으로 답한 13억 7천이라고 하는 금액을 나에게 적용시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출발선이 됩니다. 사실 MZ 여기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공격적으로 운영해서 까먹더라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해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금융 이해력 지수라고 하는 것을 OECD에서 매년 한 번씩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융 상식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는 데는 거의 꽁지 수준에 가까운 뭐 그런 상황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어찌 보면 뭐 주변의 얘기만 듣고 뭐 그냥 너무 쉽게 투자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본인이 소화하고 공부가 되지 않으면 투자는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의 경우에 내가 생각하는 목표 수준의 노후 자산이 굳이 내가 목표 수익률을 몇 퍼센트라고 하는 것,
만들지 않고도 가능한 것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례에서 맞벌이하는 부부 경우에 두 사람이 모두 최대 한도까지 개인연금 IRP를 납입한다. 각각 1,800만 원씩 납입한다. 그러면 목표 수익률이 0%여도 18억 정도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찌 보면 굳이 리스크를 지는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목표 금액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산 관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생각하는 재테크하고는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테크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것을 재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부동산도 있고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펀드도 있고, 그거를 재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산 관리는 뭐냐면 나는 어떤 재테크를 통해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해 가는 것이 맞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웨벌이 첫 번째 사례였던 4%, 목표 수익률 4%, 그 다음에 맞벌이 첫 번째 사례에서 목표 수익률 1.4%, 두 사람이 생각하는 목표 수익률이 다르다라면 두 사람이 접근하는 재테크 방식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이렇게 라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에게 적절한 목표 수익률과 그 목표 수익률에 맞는 재테크 방식을 찾아서 내가 생각하는 노후 수준과 맞추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찌됐든 내가 노후 자산에 대해서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투자 운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이 부분을 좀 참조를 해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 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노후가 되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캐시플로우를 주는 자산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의 경우는 글쎄요,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비정상적으로 가계의 자산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가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금융자산 중에서도 안전자산과 투자형 자산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에 따라서 적절한 선을 찾아내는 게 우선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조건 원금 보장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형 자산을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특히 그 투자를 생각할 때는 해외 자산까지를 감안해서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한국의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글로벌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2%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투자의 기본을 분산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2% 시장에 내 자산을 모두 몰아넣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야말로 몰빵 투자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했었던 나이키나 스타벅스나 페이스북이나 애플, 비자, 유니클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에 너무나 편안하게 접했던 브랜드들인데, 이 브랜드들을 먹고 마시고 쓰고 입는 것이 아니라 그냥 투자하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굉장히 다른 그 자산 형성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고요. 이 잘 모르는 거는 투자하지 않는 게 낫다, 내 목표 수익률에 맞추어서 적절한 투자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잘 알기는 어렵잖아요. 저희처럼 증권사 리서치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도 특정한 종목이나 어떤 섹터 펀드의 움직임을 100% 맞춘다는 건 어려운데,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면 TDF라고 하는 펀드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 TDF 펀드는 미국의 그 퇴직연금에서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품의 형태고요. 은퇴 시점에 따라서 상품의 구성이 자동으로 바뀔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 가서 20, 30대가 가서 TDF 가입하겠습니다 이러면 주식의 비중이 한 70% 정도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50대
되는 사람이 가서 TDF 가입할게요 이러면 주식의 비중이 50% 이하로 낮아지는, 이렇게 연령대에 맞추어서 안정형과 투자 약간 위험도가 있는 상품의 비중을 저절로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시황 업황에 따라서 국내외 비중이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이런 펀드이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경제라고 하는 흐름만 내가 신문 언론을 통해서 열심히 쫓아간다라면 내 펀드 TDF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맞춰가고 있는지 특정한 종목을 보는 것보다는 훨씬 쉬울 수가 있거든요. 뭐 우리가 아는 그 뱅가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운용사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에 지난해 연말로 자산 규모가 6천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최근 시가총액이 많이 커졌는데 아직도 코스닥 합쳐서 3천조가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뱅가드라고 하는 운용사 하나의 보유 자산이 작년 연말이 6천조였으니까 지금 더 커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렇게 큰 덩어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이 TDF라고 하는 펀드의 아주 열광적인 그 인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이 펀드가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코스피가 좋을 때 코스피보다 못합니다. 근데 뭐가 좋으냐? 코스피가 나쁠 때 코스피보다 덜 나쁩니다. 변동성이 적다는 거죠. 변동성이 적다는 거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복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펀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시간 할애를 했고요. 연금 자산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을 앞에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젊은 분들은, 우리 MZ세대들은 연금저축 IRP 계좌를 반드시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계좌를 깨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시면은 솔직히 생각보다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생각하는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자산은 시간 투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중도에 절대 깨면 안 되고요. 퇴직할 때까지 그것을 꾸준히 끌고 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연구소에서 작년 연말에 냈던 책자 중에 36가지 100세 시대를 신박하게 살아가는 체크포인트라고 해서 장표를 하나 마련해 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나는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가 체크해 보시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6가지 중에요 32개 이상 내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분은 거의 100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30개 이상 정도 그러면 80점 정도 되는 거고요. 25개 정도면 그냥 좀 아쉽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나는 정말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재미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